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한국 콜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이제 이 종목이 뭐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덩치가 좀 있는 종목인데,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이 지수의 영향도 그러한 지수 글로벌 이슈에 따른 지수의 부정적인 좀 흐름에 따라서 그 영향권에서 움직였던 부분이었는데, 이 종목은 영향을 굉장히 뭐 미세하게 받고 시가 개파락 정도로만 받고서 오히려 상승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굉장히 뭐 강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전날 120 이동평선 뚫어놨던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슈팅을 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분봉 차트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왔는데, 이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 리오프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뭐 증권가에서 뭐 숨겨진 리오프닝 주다라고도 뭐 표현을 하고 호평을 쏟아내는 측면도 있었고, 또 추가로 그런 가운데서 오늘 결국 코스피에서 기관이 가장 두 번째로 금액 기준을 많이 매수한 종목이 한국콜마였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콜마가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숨겨진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거는 좀 어거지지 않나 싶긴 한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지금 뭐 보면은 화장품 ODM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뭐 플랫폼 서비스 론칭한 것도 나와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으며,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제 영업이 잘 나왔던 측면이 있어.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뭐 손소독제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번에 이제 21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증가하면서 외형 성장을 좀 이뤄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 화장품 산업이 사실 뭐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중국 내 이제 MZ 세대의 어떻게 보면 자국 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추가로 그러한 부분 자극하는 뭐 중국 기업들의 애국 마케팅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가운데서, 사실 또 특히나 이제 화장품 쪽에 이제 브랜드 화장품들에 대한 사실 로드샵에 대한 부분이 매출이 감소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브랜드샵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 브랜드 제품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특히나 그리고 면세점에서 많이 팔리는 것도 현재 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잘 뭐 판매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제 화장품 쪽이라고 해도 이 ODM 쪽 화장품의 경우는,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의 경우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한 발 빠져 있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결국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기업이 있으면 자사의 브랜드들이 있고, 그렇게 이 기업이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상당 부분 한국콜마가 만들어서 파는 것들도, 브랜드만 붙여서 파는 것들도 상당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브랜드에 좀 얽매이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 이제 긍정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는 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과도 액션을 해서 납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자유로운 조금 영역의 화장품 기업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실제로도 뭐 북경콜마의 매출 성장세로 중국향 매출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글이 나와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실적도 그렇고 차트도 뭐 이렇게 올라오고 한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보시면 이제 많이 샀다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기관의 전체 뭐 금액 기준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인데, 연기금 들어오고 투신도 들어오고 이런 식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차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강하게 지금 최근 치면서 올려긴 했지만, 좀 브레이크 걸면서 이렇게 이 하락의 흐름을 좀 세우는 역할을 하는 액션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직은 이렇게 하락 중이다 보니까 좀 더 여기서 치고 움직일 여지야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줄 수도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움직였고, 오히려 막 양봉을 내면서 시세가 활발하게 움직였던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장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당국에서 이제 오미크론 이
이제 이 코로나의 풍토병화의 초기 단계로의 초기 관리 단계로의 뭐 진입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심리를 좀 자극한 측면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오전에 그런 기사가 나오기 전에 시세가 나와놓고 계속적으로 뭐 횡보하는 흐름이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측면에서 리오프닝 쪽을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운 분야 쪽이다라고도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한 가지를 더 보고 한국콜마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바로 요 기사가 있습니다. 요 기사는 이제 한국콜마 회사채 수요 예측 2배 이상 몰렸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아까 뭐 봤지만 한국콜마가 뭐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영업이 뭐 잘 풀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좀 이제 금리 상승기기 때문에 이제 돈을 땡겨 놓은 게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뭐 이자가 나가더라도.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채를 막 발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추가로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뭐 회사채를 뭐 만들어서 이제 채권을 만들어서 돈을 빌린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그러한 수요 예측에서 2배의 자금이 몰렸다. 물론 뭐 지금 워낙 코로나로 유동성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이제 많아서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왜 이렇게 자금이 몰렸을까요? 사실 이 회사채 시장의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리고 주식시장보다 우리가 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야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 돈 사이즈가 굉장히 큰 지역이다라고도 뭐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 채권에서의 뭐 굉장히 뭐 레버리지를 해서도 많이 거래도 상당히 되고 있고 한 부분인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수요가 몰렸다. 결국 이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안정적인 또 이자 수입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이 이렇게 몰려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콜마 입장에서 돈을 빌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빌리는 과정이 굉장히 수월하고 인기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부채가 생기는 거긴 하지만서도 이걸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는 측면도 있다라고까지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차트가 일단 뭐 좀 돌려 세우려고 하는 브레이크 거느면서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보면서 흐름을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면서 영상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준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